10분이면 존중받고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10존잘TV. 최근에 우한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시작으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각종 신종 바이러스 사태 때처럼 세계 경제랑 산업에 엄청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 재난에 의해서 우리 경제나 산업, 뭐 비즈니스, 경영 이런 쪽으로 끼칠 영향과 이를 통해서 피해받을 산업들, 기업들, 하지만 반대로 이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혜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들은 뭔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볼게요. 2002년도에 11월부터 2003년의 7월까지 8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0명 넘게 사망자를 발생했던 거 알죠? 사스죠. 이때 어떤 때냐면 이때가 당시 2003년도가 상반기 닷컴 거품 때문에 붕괴되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여기에 사스 때문에 각종 산업들이 경색되고 세계적인 금융시장들이 다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때가 딱 2003년도인데 우선 사스 당시에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음식점, 상점, 뭐 이런 일반 소매점, 그리고 관광, 호텔, 이런 여행업 쪽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외부 활동 자제하고 여행, 관광 이런 거 안 가니까 외지에 가는 걸 꺼려하는 거죠. 2003년도에 중국의 국내 관광 성장률을 좀 살펴보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당시 중국의 GDP 증가율도 2003년도 1분기에 11.1%에서 2분기에는 9.1%로 하락을 했어요. 문제는 지금 중국 내 서비스 산업 비중이 2003년도 이 사스 때보다 엄청 커져서 그 당시에 39%였는데 2019년에 59.4%까지 증가했어요. 당연히 이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중국의 경제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커요. 중국 침체는 결국엔 세계 경제에 악영향까지 미치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2003년도에 사스 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이 8.7%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0%가 넘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면 당연히 세계 시장에 준 충격도 매우 크겠죠. 이 중국 내수 침체로 인해서 수출이 하락되고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딩 여행업 침체가 이렇게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에요. 정말 많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두고 있잖아요. 제품을 거기서 생산한다고. 애플, 뭐 GM, IBM, 지멘스, 뭐 일본의 닛산, 혼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다 공장이 중국에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 가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설 연휴라고 불리우는 이 춘절 연휴 기간을 2월 2일까지 연장했어요. 원래 1월 27일까지였는데 2월 2일까지 연장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2월 8일까지도 모든 기업이랑 공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어요. 사스 때보다도 중국 내 전파와 사상자가 많아지니까 장기화 조짐이 이만큼 보이는 거죠. 많은 기업들은 이만큼 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죠. 중국이 일을 안 하니까. 중국과 경제, 세계 경제 악재는 뭐 그대로 또 우리나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역시 1차적으로는 호텔, 이런 관광업, 여행업 이쪽이 직격탄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수가 바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인데 합해서 이게 거의 50% 외국인 관광객의 50%를 넘어요. 그 한국관광공사 2019년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총 1,195만 명 중에 400만 명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즉 3분의 1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3분의 1의 관광객이 중국인이란 말이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비중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여행 가는 아웃바운드 여행자도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 비중이 반대로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란 말이죠. 특히 이번에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 춘절 명절 동안 해외여행도 많이 떠나는 시기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한테는 대목이지. 중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니까 이 대목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타격이 너무 크고 지난해에는 노재팬 이슈 때문에 일본 관광업이 위축되었는데 올해에는 중국 관광업이 이렇게 위기를 맞으니 뭐 이런 여행업계는 진짜 이번에 너무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이랑 함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유통업이에요. 여행 가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 쇼핑 많이 하죠. 백화점, 면세점, 뭐 대형 마트, 각종 쇼핑몰들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막 사는데 당연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내국인들도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출을 삼가하니까 이런 오프라인 상점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이 뭐 당연히 상점, 소매, 여행 이런 것만 직격이냐? 우리나라 수출 전선도 지금 비상이에요. 사실 2003년에 사스 때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사스 공포가 막 불고 있었음에도 사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매우 잘 방어를 해서 그때 세계 언론에서도 극찬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래서 맞다, 그런 거 있었어. 막 김치랑 유산균이 사스를 막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계 언론이 극찬을 했었는데 뭐 덕분에 사스 발병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2002년도 전년보다 8%, 2003년도보다는 19%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스 발병 기간 월별 수출액도 봐도 평균 19% 증가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전염병 피해 속에서도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우리는 사스를 잘 지켜냈으니까. 근데 2015년도에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 방역이 뚫리면서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막 박근혜 대통령 뒤에 이제 살려야 한다 막 이런 메시지 붙이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185명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고 38명이 사망하면서 이 완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게 수출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서 2015년 당시에는 수출은 8%가 감소했고 수입액 역시 16.9%가 급감했어요. 2016년에는 수출과 수입은 각각 5.9%, 6.9% 감소했고요. 이 2015년, 2016년 그대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지금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인데 2019년 대중국 교역 규모를 좀 보면 2,400억 달러거든요. 이게 2015년 메르스 때보다도 7%가 늘어난 상황이고 2003년도 사스 때에 비하면 거의 4배가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장기화되면 당연히 우리 수출에도 엄청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